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자 현재 양대지수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리엔탈 전공을 7월 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거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은 좀 수익을 챙길까요? 네. 아, 끝입니다. 챙겨요? 예. 일단 아, 한 절반 정도는 챙기시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절이 좀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지지가 여기 한 7,000원대 중반대에서 잘 되는지가 관건인데, 되게 되면은 한 번 더 추가 레벨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분위기가 또 좀 험악해졌습니다. 그 좀 잘 해주시지 왜 또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실망 매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조금 좀 경계할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난 거는 반은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의 탑픽주가 솔브레인 홀딩스였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챙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저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좀 매도를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대한 지금 매듭이 빨리 지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섹터별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 매도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오늘도 좀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이 지금 완벽한 방향성이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죠. 그래서 그 불투명함이 이제 투명한 그런 또 방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대주 양도세 요건이 마무리가 돼야,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챙겨 나오실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슈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띠고 있는 조선업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마친 이후 지금 수급이 쏠리면서 조선 섹터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란 봉투법 이슈와 함께 또 한화오션이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대형주들은 다소 쉬어가고 있고요. 이 수급을 중소형주들이 이어받으면서 오늘 피팅 밸브를 위주로 조선 기자재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광이 여전히 한 1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에 좀 올라타는 게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소 눌려있는 조선 대형주 위주를 좀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타겟은 다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 선사들이 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조금 타이밍은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중형 조선사들이 할 일이 더 많다. 특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쪽의 수주를 받게 되면 MRO가 연합돼서 혹시 할 수 있겠다는 쪽들의 정보안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쪽들은 중형 조선사들이 아닐까 싶어서 최근에 HJ중공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은 모습들 쪽에서 또 이제 관련된 기자재 쪽들이 또 추가로 IPO가 진행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련된 기자재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또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형 조선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구조상, 그리고 또 시간 타임은 갭은 있겠지만 당연히 또 시차를 두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나간다 그러면 기자재 쪽들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맞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제대로 나온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성광밴드나 나머지 회사들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연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지만, 오히려 지금 엔진 쪽이 좋다 보니까 엔진 부품과 관련된 기자재 쪽들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관심은 기자재 쪽들은 계속 또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조선의 심장은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기자재 쪽도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초단축 해상 루트로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경유했던 물류선들이 뭐 거리도 단축할 수 있고요. 경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연 5억 원에 이르는 연료비도 또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네. 이 소식 덕분에 최근에 현대글로비스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남아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극항로 이 모멘텀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후속 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짚어주실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을 지난주부터 좀 올라가는 걸 보고 와, 이게 좀 계속 가는 좀 모멘텀인가? 관련된 종합 물류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림인데 글로비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10년 전에 북극항로에 참여했던 그 이력이 또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가는 재료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그 이전에 북극항로 참여에 대한 그런 이력이 부각되면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워낙 또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이 됐고 이게 3분기에 순증한다라는 바로 구매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관세까지 중국 관세가 90일 또 유예가 됐죠. 그래서 중국과의 지금 충돌을 좀 피하는 과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미국에게 좀 더 완화하는 제스처를 방산 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글로비스 같은 물류 기업들의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또 기조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극항로 관련해서도 우리의 기조가 맞춰지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이 지금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 글로비스도 이제 글로비스인데 저는 KCTC 같은 물류회사 쪽도 같이 봐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이던가 항만 하역 그리고 수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KCT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관련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 갱신했다가 당분간 지금 잠깐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쉬는 그런 그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북극항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재료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데 다시금의 지금 출발선 상에서 지금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으로도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극항로 모멘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특징주로 KCTC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선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 국내 전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덕분인데요. 최근 LS그룹주와 대한전선이 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네. K전선도 이 변압기와 같은 호황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업황 전반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전선주 탑픽주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우리 전력설비 관리주 보시면은 전력설비가 뭐 중급전선, 초급전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게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그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우리가 르네상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재료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전체적인 그냥 전력 설비에 대한 부각이 될 때마다 이게 좀 가리지 않고 번호표가 이제 바통 터치 되듯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변압기 매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역시 이제 결국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만하는 필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또 재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산일전기 같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재차 지금 눌렸다가 다시 출발하는 관점에 서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이제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그냥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이 일단 나왔다는데 근데 재료가 소진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이 나오고 굉장히 급락하는 화장품 종목도 있지만 실적이 나오고 굉장히 좀 잘 빠르게 하는 뭐 2차전지 관련주도 있고요. 그래서 섹터별로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단일전기까지 지금 변압기 대장으로 지금 다시금 탈바꿈돼서 올라온 지금의 추세라면은 충분히 그 다음 자리에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도 좋지만 일단은 변압기 안에서 산일전기를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업계의 풍량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또 역시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윗꼬리
뒷꼬리를 좀 달고 삼성전자는 1%가 채 되지 않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1.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마이크론의 이런 자신감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시장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일 점유율상 막내가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쪽들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보여줬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둘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쪽에서 HBM을 또 계속 가속화시키고 그러면 그와 함께 DRAM 시장은 오히려 공급이 좀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AI 쪽이 커지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수인 흐름들이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업황들이 이제 꺾인다 아니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은 업황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좀 시원하게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HBM 관련된 쪽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니까 단독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단독 보도에 신경도 안 씁니다. 단독 보도 말고 삼성전자가 그냥 공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믿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HBM으로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HBM3 12단 그리고 또 아니면 다음에 HBM4까지 나오는 스케줄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돼서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밸류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인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이제 HBM에 이제 그러면 공급 과잉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업황상 그렇게 떨어지는 거 없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공급에 확정됐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회사 측에서의 정확한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조만간 발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향 소부장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희가 여러 번 지금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 어떤 거 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찍을 때마다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실게요. 그럴 줄 알고 탑3를 준비해왔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게도 선택을 선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도 선택이 됐는데 뭐 테슬라 선택이 뭐 차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컨펌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지금 분위기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조를 맞춰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 향이 강했던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원익그룹이라는 대덕그룹은 당연히 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랑 대덕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아시아까지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로서 이제 계속 자리매김을 오랫동안 한 기업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수급주를 볼 때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수급주들이 뭐 테슬라 향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익그룹이란 대덕그룹의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알게 된다면은 충분히 원익 IPS가 지금 올라가고 대덕전자가 기준목을 세웠다는데 우리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7만 원 돌파하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뭐 5만 원, 6만 원대 이제 뭐 탈출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조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그 향이 짙은 이 세 가지 종목 탑3를 꼽아주셨습니다. 원익 IPS, 대덕전자, 코아시아 꼭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부가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KAICT를 만든다는 소식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도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은 또 플리토가 에이펙 회의에서 뭐 AI 통번역 솔루션 제공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수급이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요즘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이 뉴스 가지고는 일단 소프트웨어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먼저는 하드웨어 쪽이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KAICT 참 별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한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쪽에서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AI가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만큼 AI가 저희가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AI가 모든 걸 주도하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쪽들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언급만 나왔을 뿐이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위치 선정이 만약에 뭐 신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와야 저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도시 쪽에서 뭐 AI와 함께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인프라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들이 먼저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기대감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건립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AI 전략은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다음으로는 금융주, 오늘 또 시장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의 현행 기준인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견조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양도세 50억 원 유지 보도에 반박을 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라고 공식 반박을 하면서 지수를 다 끌어내렸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될지 또 한 번 급락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금융주들 이 영향이 오늘 뭐 부국증권을 필두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좀 다시금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이럴 때마다 주식하기 싫습니다. 맨날 내용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간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항상 정책은 일관되게 그리고 또 단순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하는 얘기 다르고 저기서 하는 얘기 다르고 그러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럴 거면 때려치우시고요. 그냥 차라리 지금 같은 쪽에서는 일관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인돼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K밸류업 관련된 쪽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게 지주사, 증권주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그래도 뭐 오늘 보니까 증권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둘 다 약간 한 달 넘게 주가가 고점에서 줄줄줄 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권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조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변화된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 또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적정 비중만 두고 정부의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혹시나 또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아마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언급을 강하게 해주셔야 결정을 해주셔야 시장이 좀 더 안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시장은 워낙에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로 뭔가 결정을 지어서 확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럼 최원범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수 변동성이 심한 이 상황 안에서 좀 리스크에 대비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좀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줍줍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관망이고요. 관망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켜보자라는 관망이 아니라 네. 바로 지금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 누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의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장에서 정말 할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그래도 이제 기대감을 올라가나 했더니만 다시 또 회귀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가장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퐁당퐁당 장세이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분석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아예 지금 배제를 하시고요. 일단 준비를 하시는데 종목들 후보군을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탑3 종목들, 이따가 추천드릴 그런 종목들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언제든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만 해놓으시면 충분히 남들보다 빨리 우리가 또 선점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노려보면서 일단 지금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 안에서 리가캠 바이오의 시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어느 한 증권가에서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의 플랫폼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현모 매니저님,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잖아요. 하반기에는 좀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약바이오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역시 저도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맞아질 것 같고요. 거기다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추진까지 얘기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 학회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기술 이전과 수출에 지금 가장 가까운 기업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그런 이슈도 하반기에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호재들이 퍼즐은 각각 조각들이 있는데 다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조각들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맞춰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장급 위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NDR에서 추가적으로 또 플랫폼 언급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굉장히 맑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면서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같은 그 각각의 파이프라인의 재료들, 대장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오리엔탈 전공만큼의 좀 수익을 기대해 볼게요.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또 어깨를 무겁게 만드시네요, 우리 앵커님께서. 예. 네.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쪽은 그래도 요즘에 역시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캐대언 효과다라고 바라보는데 그중에서 하나 서부 T&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쪽이고 게다가 서부 ETF 리츠를 통해서 또 간접 소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어떤 객실을 좀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객실 점유율, 객단가 모두 다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P와 Q가 다 동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기대감도 올해도 역시나 확장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PBR이 0.5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성과를 나오는 쪽들 용산 낮은산가 아니면 뭐 인천 송도 스퀘어 원 플러스 원 이런 쪽들도 눈여겨보면서 일단 레벨업을 서서히 시도하는 과정 쪽에서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고요. 목표가는 12,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8,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서부 T&D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좀 막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재료별로 섹터가 골고루 바통 터치가 됐습니다. 오늘은 헥토 파이낸셜 STO 쪽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모든 결제 수단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고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일본 진출, 동남아 진출 각각 지금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헥토 파이낸셜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강조해 주셨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탑픽주 눈여겨보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